만약에 인간에서 뇌 정보를 읽어서 예. 그 정보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옮겨. 로봇 선택. 그냥 상상이에요, 이거. 뇌 상상. 미래 우리 지금 막 인공장기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인공 어떤 사람 바이오 형체를 만들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는 애를 만든다. 이게 영화 아바타죠. 이건 아바타죠. 인사 시간입니다. 안될과학 약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바타2 영화를 과학적으로 리뷰하기 위해 만나지 않았습니까? 광고죠. 예. 기가 막힙니다. 또 예. 레고에서 레고. 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바타2에 대한 과학적 리뷰를 예.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레고 좋아하거든요. 네, 레고 좋아하죠. 예, 레고 머리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레고 많이 갖고 노셨어요? 많이 갖고 놀았죠. 저는 사자성. 저는 유령성. 그런 거 갖고 놀았죠. 네. 근데 이제는 뭐다? 이제는 아바타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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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2. 아바타2 이 레고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전체 내용에 대한 과학적 리뷰를 하고 또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거를 갖고 놀 때 네. 우리가 또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갖고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아바타 1과 아바타 2가 예.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행성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행성. 네. 지구랑 비슷해요. 네, 지구랑 너무 비슷하죠. 예. 실제 실존하는 알파 센타우리 A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 알파 센타우리 A를 도는 목성같이 생긴 가스 행성이 있습니다. 그 가스 행성 폴리페무스. 그 폴리페무스. 가스 행성 폴리페무스의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도라다. 야, 가스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인 행성이 판도라다. 맞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2150년쯤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제임스 웹이 아니라 막 차차차 세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임스 웹으로 막 어디에 물이 얼마나 있고 무슨 분자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네, 그때 차세대망원경으로 발견했겠죠. 이 판도라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있지만 그 행성들 주위를 도는 위성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형태로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가 또 태양계에서 4.37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되게 가까운 거죠. 굉장히 가깝죠. 물론 이제 시속 6만 킬로미터인 보이저 1호를 타도 한 7만 년 정도. 물론 지금의 우주선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성에 가보면 대기가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 쓰고 다니죠. 이산 쓰고 다니잖아. 이산화탄소가 18% 이상. 그래서 높아. 인간이 거기서 이 마스크 같은 거 없이 있으면은 바로 기절하고 조금만 지나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겨나는 생명체라던가 예. 어떤 현상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은 차이를 뒀다. 사실 뭐 이 대기 이 성분이 지구랑 똑같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완전히 뭐 인간에게 뭐 유해한 가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나 그래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탄소 기반의 생명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랑 비슷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나비족이나 아바타들이 그 인간이 있는 공간에 넘어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는 살짝만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걔네 느슨하게 마스크를 써요. 인간은 아예 벗을 수 없게 풀페이스로. 아무튼 이 판도라 행성에 우리가 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언옵테니움. 언옵테니움. 얘가 어떤 애냐면은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예요. 와, 꿈의 물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진짜 소량의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있어. 널려 있어. 도처에 돌처럼. 이거는 뭐 약간 판타지긴 하네요. 그렇죠. 판타지죠. 왜냐면 이 우주에 저 행성에만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 완전 판타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원소 언옵테니움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에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은 저게 정말 생성하기가 어려우면은 사실 지구랑 환경이 비슷하면 안 돼. 또. 그렇지. 그렇죠. 만약 지구랑 비슷하면은 지구에서도 쉽게 발견돼야 돼. 근데 이게 상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핫한 핵융합이라던가 뭐 자기부상 열차 뭐 양자 컴퓨터, 통신 이런 데 마구마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에 가게 되죠. 갈만하네요. 실제로 근데 이거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한 연구가 발표가 됐었다가 최근에 이게 뭐 분석 방식이나 어떤 재현성 때문에 그 논문이 철회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2년 9월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렇죠. 예. 아직 이게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상온 초전도체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른. 근데 여기선 영화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옵테니움을 얻으러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바타 1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아바타 2는 좀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바타 1이 했을 때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쵸. 아바타 2가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잘 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광물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지구를 찾는 거예요. 지구에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과학자들의 최고 이슈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야 몇만 년 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를 꿈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일부 인원이 가가지고 거기 한마디로 털을 잡는 거야. 미리. 네, 미리. 그리고 잘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조달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는 모습인데 음. 이 모습이 약간 지구의 어떤 건설 현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느낌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우주 개발할 때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사실은 약간 이런 모습에 가까운. 그렇죠. 이것도 약간 지금 상상도긴 하거든요. 실제 건설 현장에는 진짜 많은 장비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해. 못해. 그걸 다 우주선에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현지 조달해야 돼. 현지 조달해야죠. 현지 조달해야 돼. 그래서 이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3D 프린팅 방식. 요새 3D 프린터로 뭐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3D 프린팅 방식 같은 화면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지에서 자원들을 조달해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거죠. 나사에서도 3D 프린팅 경연대회 같은 걸 하는데 그쵸. 그걸 얼마나 이제 건물 같은 걸 잘 짓는 애를 만드느냐.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은 애가 요런 애들이에요. 아바타 2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만 근데 영화상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후진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좀 슬프죠. 근데 또 저 실내가 공간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실 만들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은 상상도인데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아바타에서 만든 그런 어떤 그림들은 예. 약간 좀 상상이 좀 가미가 됐다. 지구에서의 느낌을 좀 많이 살렸다. 사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익숙해.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갑자기 고구마랑 네. 이 고구마 농사인가? 네. 근데 적어도 최소한 지구에서의 건설 현장과 비슷한 모습. 이주하려고 뭔가 짓는구나. 이거를 주는 거지. 그리고 이게 2150년 배경이기 때문에 예.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몰라요. 예. 이 건설 현장은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런 수트를 입고 나와요. 근데 아바타 1에서 왼쪽이었거든요. 그죠. 2에서 오른쪽 같은 애가 나왔어. 맞아. 좀 얇아졌어. 얇아졌어. 신 모델이 나온 거지. 근데 실제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외골격. 엑소수트, 어. 웨어러블 로봇 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던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 도움을 하나둘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뭐 대중화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가 많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건 좀 가시적인 기술이다. 그렇죠. 네.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음. 일을 할 때 저렇게 저렇게 원래 들지 못하는 걸 든다든가 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 엑소수트 웨어러블 그러니까요. 로봇을 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한 모습을 보면 이런 엄청 무거운 것들 드는 아바타 2에서 어떻게 보면 저런 엑소수트나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보편적인. 많이 와 있지 네. 않나 우리가. 그냥 뭐 신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왜냐면 누구나 군에서 이제 쓰이고 저렇게 할 정도면은 보급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엑소수트가 군에서 많이 씁니다. 군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크랩수트. 얘가 물 안에서 딱 다리 4개, 팔 2개. 복잡한 동작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다 속은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딱 고정을 잘 해줘야 돼. 버틸려면 다리가 4개 정도 딱 있어줘야 된다. 그렇죠. 얘네들이 아바타 2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그 수중에서 잘 행동하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 레고 크랩수트. 크랩스트. 네. 아. 제대로 재현했어요. 이 야. 팔 2개 귀엽죠? 귀엽다. 팔 2개에 다리 4개. 저기 나온 그림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싱크로가 제대로고. 생각보다 지금 팔이 길어져. 그러네. 이거 이만큼 나와. 그러네. 땡기니까 진짜 비슷해요. 그러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열었다 닫아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이 크랩수트가 예.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어허.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인 탐사 수중 로봇인데 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크랩스터라 해가지고 이름도 비슷해. 그러니까 크랩수트 얘가 6,000m까지 오. 내려가고 심해를 예, 가지고 심해네요. 그리고 얘가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요. 유선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크랩수트의 이 모형이 수중을 탐사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로봇들도 나오죠. 막 건설 현장에 그렇죠. 엄청 빠르게 건설하고 올라다니면서 막 탁탁탁. 저거 잠깐 나왔는데 임팩트 있더라고. 임팩트 있죠. 예. 얘가 막 알아서 엄청 빨리 짓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원에서도 나왔던 헬기스트.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기술에 있는 거에서 상상을 좀 가미해서 어떤 최신 기술들을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고급스럽게. 네, 고급스럽게. 예. 그리고 이런 거. 항공모함인 것 같은데 비행기 같은 느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잠수함이랑 크랩수트들이 이렇게 탄 모함. 여기서 나오는 애가 또 있습니다. 마코 잠수함. 마코 잠수함. 마코가 청상아리 영어 이름이 마코 샤크래요. 청상아리. 네, 그래서 그 얘는 지금 아바타 2에서는 툴쿤이라는 향후고래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툴쿤. 우리의 친구 툴쿤. 얘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마코 잠수함 얘가 등장하죠. 또 디테일해요. 이 마코 잠수함 예. 보면은 작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덕트형 그 프로펠러도 3개, 3개가 이렇게 그렇죠. 있고 2명이 타요.
두 명이 됐어요. 이거 익숙한 사람인데 얼굴이. 얘 스파이더. 스파이더. 마스크 낀 스파이더가 요 있고. 앞에는 누굽니까? 얘는 이제 아빠. 스파이더 아빠. 스파이더 아빠. 이 크기도 조금 반영을 했구나. 크기가 이거 얘 미사일도 발사돼요. 미사일도 발사된다. 써. 오! 아파. 오, 생각보다 멀리 가. 아파요? 미사일이 진짜 나갑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얘네랑 이제 싸우죠. 미역밭에서 추격하잖아. 그래서 얘 어떻게 됩니까? 그 키리가 영적인 능력을 해서 그래서 탄호 감싸서 부셔지는. 아무튼 그랬던 마코 잠수함.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나왔는데 예. 이번 아바타 2에서 좀 새로 등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 허리치 대령. 장비 외에 이제 새로운 병기가 등장한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더 이상 장비만으로는 외골격 안 된다. 골격도 니네랑 그냥 똑같이 간다. 근데 얘는 아바타 1에도 나온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아바타 1에 나오는 아바타랑 아바타 2에 나오는 아바타랑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원에서는 주인공이 일단 하반신을 못 씁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아바타로다가 연결이 되면 자유로운 몸을 얻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얘네는 사실 기억만 업로딩된 복제야. 그렇죠. 기억이랑 뭐 성격이랑 이런 메커니즘들만 있고. 그렇죠. 복사하네. 복사하네. 근데 아바타 1에서 했던 아바타들을 생각을 해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나비족이랑은 조금 달라. 그렇죠. 인간과 나비족의 어떤 DNA를 섞어가지고 인간의 그 DNA가 베이스 돼가지고 좀 사람 얼굴도 좀 녹아서 나오잖아. 막 손가락 개수라던가. 나비족이 4개고 아바타가 5개. 사람은 5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5손가락이 익숙하잖아. 여기서 하나를 빼면은 컨트롤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도 5개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이 아바타 1에 나왔던 아바타와 예. 아바타 2에 나왔던 아바타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가능해질까 비슷한 게 뭘까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어요. 바로 뉴럴링크. 물론 이제 뉴럴링크는 사실 기술명이라기보다 기업명이거든요. 사실 이거의 기술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예.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데 뉴럴링크 같은 경우가 일론 머스크가 뇌와 컴퓨터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밀릴 수 있다. 그렇죠. 인공지능을 또 경계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뉴럴링크 전에 꽤 오래된 기술이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를 이슈화를 시켰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옛날에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각만으로 로봇을 이렇게 영상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개발했죠. 여기 어레이를 꼽는 거예요. 두개골을 조금 열고 칩을 칩을 꽂아야지 가능한. 저건 이제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저걸 굳이 할 요인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 같은 이렇게 쓰면은 이 내 생각을 읽어가지고 일부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실제로 이 밖으로 나오는 뇌파는 너무나도 많은 잡음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로봇팔을 움직이는 하드웨어적인 게 굉장한 고사양을 요구해요. 왜냐면 이게 통신 전달되고 이게 읽어서 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메타버스 세계를 움직여. 이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 그렇지.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나의 아바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걸 시연하는데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노이즈라던가 현실적인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일단은 뚫어야 된다. 근데 진짜 좀 뚫어보자. 그러니까. 딱 그거지.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작은 칩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하다. 누가 딱밤 친다 생각해봐. 딱 거기 딱밤 쳐 누가. 거기에다 그러니까 진짜 아프다. 뇌파를 수집해가지고 기계로 바로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상상도긴 한데 블루투스로 막 연결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뉴럴링크를 엄청 홍보하곤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먼저 했죠. 돼지 뭘 먹으려고 할 때 신호가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돼지가 배고프구나.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돼지의 생각을 전달해가지고 어떤 로봇한테 그걸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돼지 나비족. 그렇죠. 돼지 나비족. 근데 이게 돼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원숭이까지. 저 친구 게임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혀요. 거의 그 캘리포니아 프로게이머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조이스틱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렇죠. 이제 생각만으로 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잖아요. 저도 게임 잘하니까 또 먹을 것도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아까 배도님이 말씀하셨던 원숭이가 생각을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하드웨어까지 옮기면은 또 원숭이 아바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원숭이까지 됐다? 인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원숭이한테 저 게임을 하게 하는 기술 인간한테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이유로
뭐 윤리적인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실험이나 아직은 조금 어렵다. 네, 실험이나 이런 거는. 예. 또 이제 원숭이 친구들이 저거 하다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핵심 문제인데 저렇게 우리가 본 거는 저렇게 되는 거 하나를 본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이 희생됐겠습니까? 하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불가능하진 먼 미래. 않다. 예.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뭐 상용화 이런 거는 뭐 너무 먼 얘기고. 그쵸, 그쵸. 예. 아바타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그나마 이쪽에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인간에서 뇌 정보를 읽어서 예. 그 정보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옮겨. 로봇 선택. 그냥 상상이에요, 이거. 뇌 상상. 미래 우리 지금 막 인공장기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인공 어떤 사람 바이오 형체를 만들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는 애를 만든다. 이게 영화 아바타죠. 이건 아바타죠. 이게 물론 이제 상상이 많이 가미된 거지만 기술의 아이디어들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할 거는 아바타 2편에는 아바타 2에 나오는 아바타. 얘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체가 없다. 이 커리치 대령 같은 경우는 전투로 사망했죠. 그렇죠. 사망하기 전에 이 뇌에 있는 정보나 성격 어떤 메커니즘들을 추출해뒀다가 새로운 나비족 아바타에 주입을 하죠. 이건 또 가능할까? 기억이나 정보를 뇌로 업로드한다. 근데 이거와 또 비슷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 물론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예쁜 꼬마 선충이 아, 유명한 친구죠?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있는데 얘가 959개의 세포가 있고 302개의 뇌신경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머리 부분을 있잖아요. 사사사사삭 하는 거야. 슬라이스 쳐. 슬라이스를 엄청 예, 얇게 쳐가지고 막 머리카락 굵기에 막 2000분의 1 오. 이런 정도로 슬라이스를 쳐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친 걸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전자현미경 이런 걸로. 예. 그래서 그 302개의 뇌신경 세포를 다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오. 일종의 뇌 지도를 만드는 거죠. 저걸 1986년도에 했어. 왜냐면 이 오래전이다. 예쁜 꼬마 선충은 되게 단단한 애기 때문에 뇌신경 세포를 연결해가지고 구획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교정을 해줘. 그러면은 얘의 뇌신경 세포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얘가 앞으로 갈 때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밥을 먹을 때 그 정보들을 다 아는 거야. 우리가 일종의 뭐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장비를 볼 때 여기서 전류가 어디로 가나 저항이 어디 생기나 이거를 부분 부분 뜯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전압이 걸려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생명체에다 했다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했냐 먼저 이제 인터넷에 올려. 오, 인터넷에 업로드해.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얘가 실제로 저 예쁜 꼬마 선충이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얘의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뭐 얘의 모습을 그걸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뇌 신경 세포의 그 회로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진짜 얘 뇌만 분석해서 했더니 그래도 똑같이 움직이더라. 그렇죠. 이거는 오. 이제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예. 지금 저희 뭐 보이시죠? 야, 레고 아닙니까? 레고 로봇에 마인드스톰? 저걸 옮긴 거예요. 레고의 뇌신경 세포에서 운동 뉴런으로 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그 신호들을 얘한테 전달한 거죠. 그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마인드스톰 안에다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업로드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에다 업로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몸은 그냥 레고 로봇 같지만 사실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완전 예쁜 꼬마 선충과 같다. 아바타 2에 나오는 아바타죠. 다른 개체인데. 원래는 슬라이스 쳐졌고 네, 원래는 슬라이스 쳐졌고 원래는 그 죽었어. 대령은 죽었어. 슬라이스 당했지만 네. 그 대령의 그 기억이 업로드된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은 또 움직이더라. 네, 물론 이제 극 중에서는 막 슬라이스 치진 않지만 네. 아무튼 그 정보를 쫙 해서 뽑아냈다. 다른 몸으로 옮길 수 있었다. 뽑아내서 옮겼다. 이런 작업들이 지금 초파리에서도 또 아, 물론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는 그 예쁜 꼬마 선충 대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예. 2020년에 미국 자넬라 연구소에서 초파리의 뇌 연결 지도를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그린 이 예.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방식은 똑같이 슬라이스 칩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슬라이스 쳐가지고 신경세포들이 전기를 주고받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이 안에서 메커니즘을 본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정보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만 복잡해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보는 걸로 불가능하죠. 네. 그 신호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개수가 많아져서.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이 해줘가지고 예쁜 꼬마 선충 때 썼던 방법으로 얘를 분석하면 몇백 년이 걸려요. 근데 인공지능이 쫙 해주니까 그 기술이 결합돼가지고 초파리의 뇌지도를 그리고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어디 로봇에 올리면 초파리 아바타 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방식이 되게 오래된 방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죽고 나서 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뇌를 빼돌렸어요. 다른 과학자가. 또 뭐 했습니까? 슬라이스 쳤어. 이게 뇌를 보면은 분석할 거를 슬라이스 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슬라이스 친 게 또 여기저기 퍼져갖고 여러 곳에서 연구가 돼요.
물론 뭐 연구가 되는 게 사실 뭐 애매하긴 하죠. 그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뇌의 특성이 뭔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슬라이스 치는 습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아바타 1에 나온 아바타, 아바타 2에 나온 아바타가 다르고 예. 이게 이런 형식으로 지금 좀 비슷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다. 예. 영장류 사람의 뇌지도 그릴 거거든요. 언젠가는 해내겠죠. 근데 또 뭐 fMRI라든지 그렇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건 불가능했었는데 fMRI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알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나 뭐 초파리나 우리 인간 너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이 있다. 아바타 1, 2도 어떤 그런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게 아바타 1, 2에 나오는 아바타 캐릭터나 여러 가지 기술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마코 잠수함 크랩 슛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2부는 툴쿤 얘기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딱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영화관에서 자랑하면 또 이게 또 인싸 되는 겁니다. 남들 다 영화 볼 때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그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사람들 다 팝콘 먹을 때 그럼 사람들이 다 와 저게 뭐야? 오 진짜 크랩 슛.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